고수의 증문즉답. 이거 요즘 좀 약간 딜레마예요. 반대로 알고 계실 거예요. 소름. 이런 걸 개인들이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타기 하셔야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월봉으로 한번 보십시오. 매일 사용하고 있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 외전.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수익 단장 조성욱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수님, 오늘 옆에 주식에 대한 궁금증을 가득 모아서 왔는데 이 고수님께 다 물어보면 답을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아무거나? 네. 그러면은 에코프로 올라요? 에코프로 올라요? 수익 단장 조성욱 고수의 증문즉답. 하나같이 다 너무 궁금한 거라서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먼저 궁금해요. 차트만 보고 매매해도 될까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과거에 명동 자금을 이용해서 주로 기업을 사고 파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교보문고를 들려서 아침에 출근하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기적으로 주식 관련 베스트셀러들을 전부 다 사서 그걸 스타디한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많이 보고 실전에 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스타디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차트는 매매의 타이밍을 잡거나 혹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럼 차트 대신에 뭐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3콤보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3콤보? 네. 기업의 펀더멘탈을 측정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3콤보가 있다. 첫 번째, 업황, 정책, 매출액. 자, 두 번째, 기업의 핵심 역량은 뭘로 확인한다? 영업이익. 영업이익.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사지 되는 재무제표를 개인 투자자들이 피하려면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높은 종목을 골라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말씀드린 게 ROE. 차트 대신에 기업의 펀더멘탈을 우선시 봐라. 네. 다음 질문은 이거 요즘 좀 약간 딜레마예요. 주가가 오를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남희 씨는 언제 사시는 게 좋나요? 저는 오를 때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주가가 하락을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물립니다. 시장 안 좋을 때는 끝도 없이 하락을 하죠. 그러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물리면서 그게 악성 매물이 됩니다. 악성 매물이라는 의미는 주가가 다시 반등을 시도할 때 계속 매도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반등하지 못한다는 걸 뜻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쉽게 상승할 것 같았으면 하락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주가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을 갖기가 그 주식은 이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줄 때 그 눌림목에서 사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서 눌림목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가 줄면서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눌림목입니다. 재차 상승을 위해서 쉬어가는 구간이죠. 뒤에 차트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네. 하락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거래량이 수반되느냐 아니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 거래량이 많이 줄면 신뢰도가 훨씬 높겠고요. 눌림목의 마지막 자리인지 시작점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현격하게 줄면서 눌림목이 시작이 됐을 때 차분하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주식이 계속 오름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살아있느냐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눌림목 공략은 이렇게 하면 좀 손쉽게 할 수 있겠네요. 눌림목 공략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물타기 관련 질문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마음에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신 어느 직장인분의 사연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수예전 8 시청자입니다. 제가 요즘 물타기로 고민이 많은데요. 최근 에코프로 BM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25%가 됐네요.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고 싶은데 주위에서 물타기 하지 말라고 자꾸 말리네요. 고수님, 주변 사람들 말처럼 물타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저라면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서 물타기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고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주식 투자 초년 시절에 물타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타기를 했는데 계속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손절을 하고 두 번째는 나름 짱구를 좀 굴려봤습니다. 조금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 더 실은 겁니다. 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빠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중에 한 종목은 관리 종목하고 상패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타기 하셔야 됩니다. 빠져나오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테마주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물타기를 하는 종목은 적어도 사라지지 않는 업종에 속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철도 업종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업종 자체가 사라지는 데다 투자를 한 거니까 그런 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업황이 죽었을 뿐이지 기업의 펀더멘탈은 살아있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기가 위축돼 있다가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업황이 호전될 수 있는 업종이란 뜻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반도체 업황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런 업종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되 언제가 포인트냐 하면요. 큰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모멘텀이 발생이 될 때, 그때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거래를 수반하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네. 그렇게 쉬는 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쉬고 나서 시초가가 갭상승에서 시작할 때 가장 적절한 물타기의 자리다. 갭상승에서 시작하는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갭하락해서 시작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매수세가 다시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데다 무게를 조금 두어보고 공략하는 거죠. 갭상승 하는 날 사는 거예요? 이 조정봉이 나온 날 사는 게 아니라? 조정봉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앞서서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고수님, 제가 물린 에코프로 BM이 제가 선 경합까지 올라온다면 그땐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차 전지 전망이 좋다고 하니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아, 이거 진짜 고민되는 질문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팔기가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에 오면은 절반은 현금화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 종목이 떨어진다면 일단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절반은 왜 들고 계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오랜 기간 조정을 거쳤으면 아마도 업황이 돌아나가는 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대체 언제 팔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매수도가 막 몰려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럴 땐 매도합니다. 자, 또 하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20일선이나 60일선이나 120일선이나 추세지표의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것이 추세가 깨졌을 때 그럴 땐 매도합니다. 세 번째는 애초에 그 종목을 샀을 때 모멘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멘텀이 사라지면 매도합니다. 아, 내가 세운 계획이나 시나리오랑 달라졌을 때는 미련 없이. 네. 하지만 쉽지 않죠. 네. 그럼 MACD나 이렇게 스토캐스틱 같은 거는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그건 또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2차 전지 업황을 계속해서 좀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업황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2차 전지 업종들은. 전기차라는 거는 미래를 주도할 업종이니까 한 5년 후까지 땡겨와도 봐주지 뭐. 그럼 5년 후의 실적을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한 겁니다. 2차 전지 업종들은. 좀 과했던 거죠. 업황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월봉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아직 에코프로비엠의 주체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쉬어가고 있는 월봉 정도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4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 하지만 그 조정을 마치고 나면은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